자, 이제 252페이지에 이제 예상 문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분을 보죠. 저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확인 설명 방법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4번 부분을 보면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주변 지역의 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비선호시설 여부를 확인했다. 비선호시설은 이거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여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3번 부분에 보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성을 통하여 조사한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요,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라고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을 하는데요. 자, 4번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가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항상 요즘은요,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 부부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어요. 부부 간의 사이에도 일상가사 대리권, 자, 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위임장과 인감수 첨부 여부를 꼭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임된 건 아니죠. 자, 4번에 보면 의뢰인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관해서 계약 시 개업공개사가 주의할 사항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피상년 후견인과 계약하는 경우 후견인 동의서가 첨부했다 하더라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한정 후견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피한정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된다. 자, 일단 피상년 후견인은요,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야지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의뢰인이 직접 개업공개서에 제출한 등기상 증명서람. 네, 요즘은 그렇게 의뢰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등기상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믿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자, 4번에 공유물 지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공유물의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대표자가 매도를 의뢰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기상 증명을 통하여 처분 권한을 여부를 확인한다. 자, 처분 권한은 자, 토지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5번 문제로 들어가죠.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해보면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쌍분 또는 단분 형태의 또 다른 분묘 설치할 수 없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합정을 위해서 쌍분, 단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실제상 소유권의 입증이 어려우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으로 성립하고 전세권자가 당해금을 인도받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 자, 전세권은 등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요건은 해당되지 않죠. 일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토지의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걸어진 경우 법정상권이 성립된다. 자, 일단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법정상권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 미음에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매수하면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성립되어 토지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죠.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비읍에 유치권자는 누구의 유치권을 주장했을 때는 경매로 매각했을 때 마찬가지죠. 자, 시읒에 전대차를 중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임대차기는 얼마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다.
원래 임대차 기간 여부도 당연히 확인해 줘야지면 되죠. 그래서 기억, 리을, 시을 이렇게 세 가지가 틀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공개사의 권리관계의 조사 확인의 활동에 대한 기술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등으로 진시장 권리자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재 공신력 인정되나요?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에서 아마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공시력만 있죠. 공신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7번에 자, 개혁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5번에 보면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면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일단은 지적법상의 분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지적법은 지금 현재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법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지적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지적법이라고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과 관련된 부분에 분할을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상의 일단은 분할이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할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자, 8번 문제를 보죠. 개혁공개사의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등기상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지적공부나 건축물 내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지적공부나 건축물 내장에도 나타내야 하는 권리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등기상 증명서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일단 지적공부나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들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개혁공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토지대장 면적과 등기상 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면적은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대장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리은에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이죠. 인적사항은 권리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것에 토지의 소재와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소재가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소재니까 사실관계죠. 대장이 우선이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내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우선이고요. 유치권과 법정사가 성립하면 등기상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맞고 리을, 미음은 틀린 부분이죠. 자, 10번 문제를 보죠. 다음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 틀린 것은 했어요. 자, 2번에 보면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 이를 중개한 개혁공개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미등기 전매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이 미등기 전매 중개는 뭐에 해당된다? 이거는 투기조장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개혁공개에서는 3-2고요. 자, 미등기 전매를 한 당사자는요,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채를 얻을 목적으로 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한 개혁공개사의 확인 설명에 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5번을 보죠.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 의뢰는 물건 변동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원시 취득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신축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죠. 자,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신축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은 당연히 건축물 내장 현장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토지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토지대장이나 임야들을 확인하며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데, 자, 이 지목과 관련된 부분은 대장을 통해서 혹은 또 지적도 임야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용 상태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실제 이용 상태가 있죠. 자, 13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5번에 보면, 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로 법률 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등기용지 중 동괴산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별괴산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자,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아마 전형적인 암기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동순별접 이렇게 되죠. 동괴산 등기에 대해서는 뭐다? 순위번호고요. 별괴산 등기에서는 접수번호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14번 문제를 보죠.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자, 중개대상물 부분에서 제가 한번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었죠. 자,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자, 같은 목적물 가지고 입장에 따라 틀리다. 자, 법원에서 공개명을 통해서 파는 것은 경매대상 부동산이고, 자, 소유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경매등기한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매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마다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자, 근데 아까 문제를 풀었던 부분에 있어. 공신력이 인정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공시력만 인정되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은 중개대상으로 한다. 근데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 중개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중개해줄 물건이 없죠. 그 하자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그 경제적 부담,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권리 분석에 의해 하자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면 된다. 이게 4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부동산의 물건의 득실 변경이 등기를 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의 기재 사항만으로 사항만 믿고 알선한 개업공개서는 권리 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기재 사항만을 믿고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권리 분석을 다 못한 거죠. 직접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15번 다음 중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함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국토개혁법상 토지거래하기 위해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죠. 2번 같은 경우는요, 건축 예정지인 대지를 중개합니다. 그는 건축법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좀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보면 자, 지목은 등기상 증명서상의 확인이 원칙이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표시하는 지법상의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등기상 증명서의 확인함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지목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권리관계가 아니죠.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대장이 일단 원칙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용계 광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건물의 거래전 금액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해보면 거래전 금액을 산정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자,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공정중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 거래전 금액이 건물에 당해 부지에 적용되는지 아닌지 이걸 없기 때문에 부지 면적과도 고려해 주면 되고요.
건축 시설의 질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불량서 설비 교환 이런 것도 비교하라. 자, 그러면 매도 중개를 잘 알고 있으므로 매도 중개는 의뢰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요. 매도 의뢰는 고가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 유사 건물의 거래 가격과도 비교하여 개업중개사 직접 산정한 거래 증금액을 거래 계약서에 기재한다. 거래 예정 금액은 공정중개에서 합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지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죠. 거래 증금액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이 부담할 중개 보수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까지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일단 거래 증금액은 중개 보수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까지 고려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좀 틀린 것 같죠. 중개 보수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거래 증금액은 그 물건에 대한 순수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중개보수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것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옷에 보면 거래 증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 대해 의견을 들어 적정한 가격을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하는 게 틀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17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임목을 거래하면서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모두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임목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의 사실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만 확인하면 돼요.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등기 여부를 확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사가 사립학교인 소유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본격 유무, 대표자 처분관한 유무만을 뿐만 아니라 관할차 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한다. 자, 지금 그 사립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는 자, 일단 관할차 허가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장관의 허가고요. 교육부 장관의 허가.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보면 자, 처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자체하는 남편이 틀리면 이제 부부관계 여부만 확인 아니라 위임 여부를 확인해 줘야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다세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동일성 여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 내 관계서를 가지고 지번만 확인했다.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다세대는 동호수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 설정 여부. 자, 담보물건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 날에 확인했다. 계약 체결 다음 날에 확인하면 사고 뻥 터지죠. 계약 체결 전에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보죠. 다음은 법정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법정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다 배웠을 부분이니까 자, 5번을 보시죠. 법정사건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시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권 존속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법전지상권은 지상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존속기간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의 중개내수를 조사하기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일단 맞는 내용이요. 자, 경계 측량을 통해서 측량까지는 확인할 의무가 없죠. 자, 니은에 보면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류세를 취득세만 확인하면 되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였으나 혼인했던 중에서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 혼인하였다고 한다면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법상 제한 여부를 확인했죠.
그 서면화 하지 않은 것을 관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건 가장 바람직하죠. 미음에 보면 자 직접 현장 방문해서 지목, 용도 이런 공부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소유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일단 권리관계 진정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족하면 등기부증 소유 여부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부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비읍 같은 경우 보니까 매달 등기부증 요구 와서 확인했다. 권리관계 기본적인 확인은 자 주민등록증과 등기부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후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증이죠. 그래서 비읍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및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공개가 직접 현장 방문하였다. 자,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되죠. 자, 20번. 다음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받은 경우 개업공개사가 실무상 취한 조치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법전 상권 유치권 등 등기상 증명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장이 없죠. 이것은요. 이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3번에 보면 자 건축물 용도 방향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의 방향 있죠. 방향 지번 증원 면적 이런 건 다 있는데 방향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등기상 증명을 통해 소유권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용도 자 소유권은 확인하는데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거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과 외관상 구조 특징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21번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임대주택의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유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자,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자 여기서 지금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뭔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도 전대 같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은 양도 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임대사업자의 뭐를 동의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22번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 100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토지거래 허가 국토기업법상이죠.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미등기 전매 즉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무효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본인을 대리해서 수임인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수임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것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맞는 내용이고 5번에 보면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 없죠. 허가증이 첨부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23번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에 외국토지법상의 허가구역이면서 국토기업법상 허가구역이면 어떻게 돼요? 국토기업법상 허가만 받으면 되죠. 자, 그리고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처분해서는 안 된다. 거래 규제와 관련된 부분. 자, 디귿 부분에 보면 공설, 가족, 종중묘지 안에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구역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공동묘지죠. 공설묘지,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또 종족문증, 가족묘지. 이때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근데 합자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디귿 부분 틀렸고요. 의뢰인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권리자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무허가 건물 대장은요.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순수한 임의적 대장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권리자로 추정되지도 않아요.
자, 미음의 전통 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대여할 경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전통 사찰과 관련해서 대여 담보 제공은 시도지사 허가고요. 잘 보셔야 돼요. 대여 담보 제공은 시도지사 허가고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을 허가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승인서 첨부하는 건 공통이고요. 자, 그래서 미음도 틀렸죠. 그래서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틀린 부분이. 자, 24번. 농지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일단 가장 옳은 부분이죠. 주말 체험용 농 목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세도원 전원에 합산한 면적이죠. 자, 2번에 보면 자, 농지 정을 위해 관할청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불허가 통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났다 하더라도 허가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자, 농지법상 전답 과성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를 취급하나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인정을 한다. 경작을 하지 않아도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흔히들 휴경농지라고 그러죠. 농지로 당연히 취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업공개에서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형질병리하지 않더라도 단연생식물을 재배에 이용된다면 일단은 농지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데 자,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단연생식물을 재배에 이용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농지 자체가 아니죠. 형질 변경을 해야지만 농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소유에 관한 시장 군수구청장제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시군구청장이 아니죠. 시구읍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면 상속인에게 유증되는 농지와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농지 취득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일단은 유증되는 농지는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경매는 발급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경매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놔야 돼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개업공개사가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자는 농업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근데 주말 체험용 농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지증 발급받아도요. 그 다음에 시군면장은 발급청을 받은 때 신청을 받은 때 7일 이내인데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요 4일 이내, 일반적으로 4일 이내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 이렇게 되죠. 3번은 일단 맞는 얘기고요. 자, 5번에 보면 농지법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5년 이상 농지 소유지 거주하고 자기하면 양도소득에 감면됐다고 설명했다. 자,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연도수.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죠. 그러면 이미 관청과 관청끼리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면제가 됩니다. 27번.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할 경우 유예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5번을 보면 자, 개업공개사가 등기된 임목을 중개한 경우 계획치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임목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개업공개사가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이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3번 해보세요. 거기 보니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 미친다 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이거 틀렸고요. 29번에 보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에 보면 자, 이건 앞부분에서 한번 풀어본 것 같네요. 쌍분 단분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일단은 단분도 설치할 수 없고 쌍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에 보죠. 법인의 경우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10만 평부터 이하여야만 하며라고 했는데요. 10만 평부터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만 평부터 이상 고래지만 맞는 내용이 되죠. 자, 3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